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강의를 진행한 저번 강의에서 녹음을 다시 들어보니까 너무 녹음이 많이 깨져갖고 음량 상태가 안 좋았어. 중간 이유를 갖다 다시 촬영 중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뭘 했냐면은 어떤 전화가 있으면은 전화 Q가 존재하게 되면 이 Q에 의해서 어떤 우리가 테스트 전화를 갖다 놓으면은 이게 이제 힘을 받게 되고 쿨롱 힘을 받게 된다 했죠, 그죠? 그럴 때 이 두 개 사이 거리를 갖다가 R이라 하면 받는 힘은 같은 그 거리는 이렇게 서로 밀치는 청력이 발생한다 했죠, 그죠? 그럴 때 이 힘의 크기는 K의 R제곱에 Q의 Q0를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은 R 해서 이쪽으로 서로 멀어지는 방향 이렇게 된다 했죠, 그죠? 그럴 때 요 Q0 힘을 갖다가 Q0 나눈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전기장으로 정의하는데, 전기장은 이 식에 의해서 K의 R 제곱에 Q의 R 해시 된다 했죠, 그죠? 이게 가장 우리가 이제 전기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어떤 점전화 Q가 있으면은 이 점전화 Q에 의해서 전기장이 형성되고 그 전기장의 방향은 요 Q로부터 멀어지는 방향.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뻗어나가기 때문에 이걸 다 보통 뭐냐면은 여러분들 공업수학에서 이걸 갖다가 뭐냐면은 발산이래요. 발산. 다이버전트 발산. 다이버지라거든요. 다이버지. 자, 그럴 때 이와 같은 전하가 이제 점전에 의한 전기장은 이와 같은 간단한 식이 되는데, 이와 같은 점들이 모이면 뭐가 되냐면은 선이 되겠죠, 그죠? 선 1차원이 되겠죠, 그죠? 점은 0차원이고 점은 0차원, 제로 디멘전이고 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라인은 1차원이 될 거고, 그죠? 이 라인이 모인, 이렇게 라인이 쭉 모이면은 뭐냐면은 맨이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2차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맨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이렇게 쌓이면 자 볼륨이 되겠죠, 그죠? 볼륨 부피가 되겠죠, 그죠? 부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점전하는 이와 같은 한 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식이 되는데, 이게 이제 선이 되면 점들이 이렇게 모이면 선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시 적분을 갖다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분이라는 것은 어떠한 점을 갖다가 모으면 선이 되고, 그죠? 선에서 다시 맨이 되고, 맨에서 다시 부피가 되고, 이와 같은 식으로 계산할 건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전에 첫 시간에 설명드린 요 볼륨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와 같은 점들을 갖다가 점, 선, 면 이렇게 식으로 해서 3차원이, 그죠? 이건 1차원 적분, 1차원. x만 적분하면 되겠죠, 그죠? 요거는 x, y 변수 두 개고, 요거는 x, y, z 3차원 적분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럴 때 로우는 3차원 부피 밀도, 그래서 단위가 어떻게 되느냐, 쿨롱 퍼 메타 세제곱. 그 다음에 부피니까, 그 다음에 맨 밀도 시그마의 단위는 쿨롱을 갖다가 메타 제곱이 될 거고, 선자의 밀도 라무다는 쿨롱을 갖다가 메타로 나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할 때 전압분포에 의한 차원에 따라서 전기장 포인트가 가장 기본이죠, 그죠? 이걸 이제 쿨롱에 의해서 노는 거, 쿨롱 포스에 의한 거, 한 점에 의해서 생기는 전기장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 K의 R 제곱의 Q의 형태로서, 그죠? 벡터예요. 벡터. 방향은 이쪽으로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라인은 이와 같은 점들이 모인 거, 이제 짜기겠죠, 그죠? 이렇게 쪼개갖고 어떤 얘기를 갖다 보통 변수 1차원으로 치면은 여기 이제 x로 치면 요걸 갖다 길이를 갖다가 dx로 하면
요 부분에 있는 전하가 dq가 되는데 dq는 어떻게 되느냐? 라모다의 dx. 밀도에다가 길이를 갖다가 곱해주면 뭐냐면은 그 부분에 존재하는 전하의 양이 되겠죠. 라모다의 dx. 그래서 요 dx에 의해서 어떠한 점에서, 그럼 만약에 이제 이 점 같은 경우는 이 점이 있다 치면은 dx에 의해서는 전기장이 이쪽 방향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른 것 중에서 이쪽 부분은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에 의해서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모든 전기장을 갖다가 다 더한 거. 이게 이제 라인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서피스는 뭐냐. 이제 어떠한 면이 있을 때 이 면을 갖다가 쪼개면은 뭐냐면은 라인이 되겠죠. 그죠? 이 면. 요 서피스를 갖다가 쪼개면 면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서피스를 쪼개면 라인이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면을 갖다가 이렇게 쌓아 올리면 부피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3차원 적분을 한다 치면은 3차원 적분을 맨, 라인, 포인트 이런 식으로 쭉 계산하고 이제 이렇게 가는 게 미분이고 이렇게 가는 게 적분이죠. 그죠? 적분. 그럼 이제 볼륨을 갖다가 구한다 치면 서피스에서 먼저 구해보고 앉으면 이제 라인까지 해서 포인트까지 이제 해서 이제 보는 게 일반적으로 하나하나 다 계산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실제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 이제 포인트로 나눠갖고 이제 하는 게 제일 정확하죠. 하나 다 나누면. 문제는 이제 이 계산이 너무 복잡하다는 거죠. 이걸 이제 차근차근히 할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뭐냐? 이 포인트. 이 값이 이제 이게 한 포인트에 의한 전하량부터 시작해서 적분하는 걸 맹심하고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맨 처음 넣은 게 뭐냐면은 막대잖아. 막대니까 이와 같은 막대가 있는데 막대 길이가 L이고 전체 전하 Q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맨 먼저 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라인 세그멘트 이게 이제 선전화 밀도 이게 뭐냐면은 전체 전하를 갖다가 L로 나눈 거. 단위는 쿨롱 퍼 메타가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선 전하 밀도가 되겠죠. 그죠? 선전화 밀도. 자, 그러면 이제 금방 얘기했다시피 선은 뭐로 되어 있냐면은 점들이 집합이니까 이 라인을 갖다가 쪼개면은 이제 dx만큼 쪼개질 거고 dx를 쪼개겠죠. 그죠? dx를 다 더하면은 전체 길이 L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라무다의 dx 하면 뭐가 되느냐? 쪼갠 길이에다가 라무다를 곱해준 게 뭐냐면은 이 부분의 전하량 dq가 되겠죠. 그죠? dq. 이게 이제 이 문제에서 전하 밀도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밀도 곱하기 어떤 단위를 갖다가 곱해주면. 자, 라인 같은 경우는 dx가 될 거고, 그죠? 면적 같은 경우는 d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볼륨 같은 경우는 dv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시그마 da가 이제 2차원에서는 dq가 될 거고, 3차원에서는 rho의 dv가 dq가 되겠죠. 그죠? 앞에 식에서 한 거예요. 1차원에서는 라무다, 2차원에서는 시그마, 3차원에서는 로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dq니까 한 점이죠. 그죠? 한 점으로 볼 수 있어서 이 점에 의해서 생기는 전기장은 dq고, 그죠? 거리의 제곱이고, 그죠? 그리고 r만큼 떨어지는 점에서 k 상수, 쿨롱 상수, 이게 이제 어떠한 이 부분에 의해서 생기는 전기장이 되겠죠. 벡터로 적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r 해시 되겠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점에 의해서 dq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미분이라든지 보면은 dq에 의해서 생기는 이제 전기장을 갖다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가장 긴 쿨롱의 법칙을 갖다가 다시 적은 거예요. 쪼갠 거, 그죠? dq로 쪼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가 다 적분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은 전체 전기장이 되겠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 같으면 어떻게 됐냐? 자, 이런 전략하에서 문제를 갖다 다시 한번 읽어볼 것 같으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전체 길이가 L로 되어 있죠. 그죠? L 그냥 표시할게요. 전압 Q가 단위 길이당 라무다로 고르게 퍼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라무다는 L분의 Q로 일정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전체 전압 Q를 갖다가 L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전압 1도. 그럴 때 이 막대의 긴 축, 막대가 있으면 이제 막대가 이렇게 있겠죠. 그죠? 이 1차원을 본다는 얘기예요. 한쪽 끝으로부터 A만큼 떨어진 이 점에서의 전기장을 구하여라 돼 있죠. 그죠? 그 전기장이니까 일단 벡터예요. 벡터. 그러면 이제 맨 처음 생각할 때 방향부터 봐야 되겠죠. 그죠? 방향부터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면은 크기를 갖다가 계산해. 근데 벡터 크기는 그 방향을 갖다가 분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쪼개고 나서 그죠? 이 전화가 이렇게 쭉 분포하고 있으면 이 점에서 전기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플러스니까 이쪽으로 되겠죠. 그죠? 발산하는 쪽. 그 다음에 여기서 쪼개고 나면 이 부분도 발산하게 되겠는데 이제 거리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좀 더 커지겠죠. 그죠? 만약에 이제 이쪽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이냐? 마찬가지로 발산하는 쪽이 이쪽이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크기는 좀 더 줄어들겠죠. 그죠?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점점 크기가 이렇게 줄어들 거예요. 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그러니까 일단 방향을 보니까 다 같아요. 같기 때문에 그냥 대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방향은 어느 쪽이냐? 요 X표 쪽이니까 우리는 요 전기장의 X승분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X가 빠져 있죠. 그죠? 이게 X 방향만 지금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X 방향만. 그러면 이제 이거 계산은 쉽죠. 그죠? 자, 여기다 집어넣으면 저 벡터를 갖다가 여기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DE는 어떻게 되느냐? 뭐 X 붙여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K의 이 거리 X제곱의 DQ는 뭐냐면은 라무다의 DX가 될 거예요. 크기는 다 N쪽이에요. 네. 그럼 이걸 갖다가 다 적분. 지금 여기서 뭐냐면 DX를 갖다가 쪼개고 나서 X를 갖다가 지금 이건데 X의 범위는 어디냐면 시작점 여기부터 시작하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끝나는 여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정적분에서 구간 하나 치면은 요 A부터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이 글이 뭐냐면 A 플러스 L이 되겠죠. A 플러스 L. 그러면 이제 이거 적분은 라무다는 앞쪽으로 나오고 그죠? K 라무다의 마이너스 X분의 1이 될 거고 그죠? X제곱분의 1 적분하는 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거고 A부터 L 플러스 A까지 지금 여기 빠졌네. 제가 머리에 지금 여기 빠져 있는데 가리했네요. A부터 A 플러스 L까지 X제곱분의 dx 거기에 마이너스 X분의 1이고 그죠? A분은 A 플러스 L A분의 1 마이너스 A 플러스 L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라무다죠. 그죠? 라무다. 그래서 계산하면 이 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 식에서 만약에 우리가 뭐냐면은 이 L을 갖다가 제로로 보내면 얘를 제로로 보내는 얘기는 이제 길이가 쭉 줄어서 한 점으로 모이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한 점으로 모이면 그냥 이 식이 되겠죠. 그죠? 한 점에 이제 Q가 있는 걸로 보이니까. 지금 이제 이 문제에서는 한쪽 끝에서 이렇게 이제 전기장을 구하는 문제고, 다른 문제는 일반적으로 다른 책에서는 우리가 이제 쓰는 교과서 말고 다른 교과서에서는 이런 문제가 더 많아요. 좌표축이 이렇게 돼 있고, X축, O. 여기에 X축, 여기 이제 Y축으로 돼 있고, 전체 길이는 L이고, 이 중심으로부터, 그죠? 거리가, Y만큼 떨어진 이 점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일 일반적이에요. 이제 이거는 이제 문제가 완전 다른 게 뭐냐면은 이걸 쪼개겠죠, 그죠? 쪼개고 나면 이제 점전화가 되겠죠, 그죠? 점전화가 되고 나면은 쪼개고 난 이 길이 여기 이제 dx가 될 건데 이제 라모다의 dx가 dq가 되겠죠, 그죠? 이 부분. 그럼 이 dq에 의해서 이 선을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 거리가 이제 r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피타고라스에서 r 제곱은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되겠죠. 여기를 이제 변수를 x라면 피타고라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장의 방향은 이제 플러스를 치면은 이쪽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dq에 의한 전기장은 여기에 이제 de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 의한 dq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면 이제 전기장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연결하면 전기장 방향이 이쪽이 되겠죠. 이쪽은 이렇게. 그래서 길이 L에 의해서 이제 마이너스 2분의 L에서 2분의 L까지겠죠, 그죠? 반이니까 전체 길이가 L이니까 전기장의 방향이 벡터가 이 벡터부터 계속해서 이 모든 벡터를 다 더해줘야 된다. 그럼 이제 벡터에서 보면은 이 벡터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벡터, 이 벡터, 이 벡터 다 더하면 그죠? 다양성은 뭐냐면 대칭성에 의해서 지금 이 벡터하고 이 벡터 양쪽 끝에만 놓고 보면은 이 두 벡터가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합을 구하면 이쪽 방향이 된다고 알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 벡터의 이항하고 요 벡터의 이항 지금 벡터를 갖다 더한다 치면은 여긴 지금 x축이고 y축이라 치면은 x방향은 서로 대칭성에 의해서 그죠? y방향 크기가 같을 거고 x방향 크기도 같은데 x방향의 크기는 서로 반대죠, 그죠? 이 벡터는 이 벡터, 이 벡터 나눠지고 이 벡터는 이 벡터와 이 벡터로 x 나눠지면은 y 벡터는 같은 방향인데 x 성분은 서로 반대 방향이 대칭성에서 깨져버리니까 이쪽 y 방향만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 이 모든 벡터를 다 더하면 여기에서 이 점에서 다 더하면은 요 y 방향식만 남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면은 d의 2의 y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dy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각도를 세타라면은 요 d2의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럼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 세타를 놨기 때문에 여기 이제 세타가 될 거예요. 이제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 그죠? 이게 세타가 될 거예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봤네. 이게 세타가 되네. 헷갈리네요,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게 세타가 되 이게 세타가 되겠네요. 이게 세타.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들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건 이제 나중에 다시 할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제 1차원적 분은 1차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이렇게 쪼개고 나서 그죠? 계산한다는 거. 자, 두 번째가 이제 좀 더 어려운 문제예요. 이건 이제 1차원인데 골이니까 그죠? 링이죠, 그죠? 이제 링이죠, 링. 그렇게 옆에서 봤을 때 이제 정면을 봤을 때 이렇게 되겠죠, 그죠? 동그라미 되어 있고 반지름이 얼마냐? A로 되어 있어요. A. 동그랗게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지금 이제 A만큼 반지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길이 L은 뭐냐면은 2파이 A이고 전체 자는 Q이기 때문에 라무다를 어떻게 줘야 되느냐? 전체 길이를 갖다가 Q로 나눴기 때문에 2파이 A분은 Q가 이제 라무다가 되겠죠. 정상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이제 편법으로 구했고 이거는 여러분 책에 놓으면은 그럼 이제 요 길이를 갖다 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요 길이를 갖다가 이제 DL을 잡겠죠. 그러면 이제 라무다의 DL이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DQ가 될 거예요. 그럼 이걸 다 적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라무다는 이제 균이라니까 라무다는 상수겠죠, 그죠? 라무다의 DL은 되고 그 DL이 뭐냐면 라무다의 전체 길이 L, 2파이 A가 되겠죠, 그죠?
이게 뭐냐면은 DQ를 더하던 Q가 되겠죠. 그죠? 일반적인 요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이제 뭐냐면, 이제 문제를 갖다가, 여기서 이제 요구하는 문제가 뭐냐면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고, 고리면에, 요 고리가 있고, 그죠? 지금 요 고리면에, 고리가 이렇게 놓여 있고, 고리면에서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X만큼. 그러니까 지금 고리가 이렇게 놓여 있고, 좌표축이 X축, Y축, X, Y로 되어 있고, 지금 이쪽이 이제 Z축이죠. 그리고 YZ 평면에 지금 이렇게 릭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반대쪽으로 여러분들 보여서 제가 설명이 좀 궁금한데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여기 이제 X만큼 떨어진 이 지점에서 지점 P에서 전기장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럼 이제 일단은 어떻게 하냐면 쪼갠다 했죠. 그죠? 이걸 갖다 DQ로 쪼개요. DQ로 쪼개는데 이제 라운드에 DL이 되겠죠. 그죠? DL이 될 거예요. DL이 될 거고. 요 DQ에 의해서 생기는 전기장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P점하고 이렇게 연결하겠죠. 그죠? 거리를 갖다가 R하고, 그 다음에 전기장의 방향은 이쪽이 되겠죠. 그죠? DE가 이쪽이 될 거예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책에서는 지금 DQ를 이렇게 놓고, 그죠?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점하고, 그죠? 지금 이제 DQ 이쪽으로 잡으시면,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죠. 그죠? 이 지점에 의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아래점에 의해서 DQ를 잡으면 이 DQ는 이렇게 연결하면 이쪽 방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게 이제 YZ 평면에 지금 전하고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Z축, 이쪽이 있죠. 그죠? 이쪽 부분하고 이제 반대쪽이 있을 건데, 이 부분에 의해서는 전기장이 이쪽으로 해서 이쪽이 되겠죠. 그죠? 살짝 들어가는 쪽. 이렇게 하면은 이쪽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연결하면 이제 살짝 노는 쪽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내가 다 나눴어요. 그죠? 이걸 갖다가 길이를 갖다가 다 나눴으면은 이 짤은 각각의 한 점에 의해서, 그죠? 각각의, 그러니까 자른 길이를 갖다 DQ는 쪼갰는데 각각의 요소들에 의해서, 자른 요소들에 의해서 생기는 전기장은 어떻게 되느냐? 이쪽 방향, 이쪽 방향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 부분이 뭐냐면 콘이 형성되겠죠. 그죠? 정확하게 콘 형성.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죠? 이렇게 해서 이쪽 부분은 DQ에 의해서는 전기장 이쪽이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에 의해서는 전기장이 지금 이렇게 생성됐죠. 그죠? 이 부분에 의해서는 전기장이 이쪽이 생성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서 전기장이 이렇게 생성될 거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 안쪽에서는 이렇게 이제 나오는 쪽으로. 그러니까 전기장 방향이 이와 같은 식으로 콘이 형성이 될 거예요. 앞쪽에서는 이렇게 되고, 그죠? 그래서 콘 형성. 요 벡터를 다 대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칭성에 의해서 이 벡터하고 이 벡터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 X승분만 남겠죠. 그죠? X승분. 결국은 전기장의 방향은요, 이 X만 구하면 된다는 게 결론이 나와요. DEX만 계산하면 돼요. DEX는 요 벡터 DE의 각도를 갖다가 세타를 하면 각도 세타가 되겠죠. 그죠?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각도 같겠죠. 그죠? 이 세타하고 이 세타는 같단 말이에요.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DE는 크기니까 그냥 K의 R제곱에 DQ란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K의 R은 뭐냐? 이 같은 거리 R이 여기 R이고, 그죠? A고, 그죠? 여기 X니까. 여러분들 쉽게 뭐 이렇게 콘 그리는 제일 쉬워요. 이렇게 돼 있고, 그죠? 반지름 A고, 거리가 X니까, 이 빗변이죠. 그죠? 콘의 빗변에 해당되니까. 다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A제곱 플러스 X제곱분은, 세기 세타죠. 그죠? A가 되겠죠. 그죠? A. 코사인 세타니까 X가 되겠네요. 잘못. 이게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니까, 빗변분호 밑변이니까 X가 되겠네요. X.
x 돼 있고 dq 이제 dq를 되겠죠. dx니까 그죠? de는 요거고 잠깐만 오 제가 조금 착각했네. 다시 여기에 그냥 dq가 되겠네요. dq 이렇게 dq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는 루트 a제곱 플러스 x제곱분은 x가 될 거고 그죠? 이 세타 루트 a제곱 플러스 x제곱이 될 거고 그래서 dex는 요 값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고 이거 하면은 2분의 3승 그죠? 2분의 3승 그 다음에 x ex dq k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걸 갖다가 다 적분 양쪽을 적분하는 거죠. 그죠? 양쪽 적분하면 이제 전체 ex가 주어질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상수니까 다 성분이 같죠. 그죠? 이게 x 성분 다 같다고요. 대칭성에 의해서 거리가 다 같고 그죠? 이 콩에 의해서 생기는 전기장이 다 이쪽 방향 성분은 크기가 같아요. x 방향 성분은. 그래서 이게 이제 주어지죠. 이 적분이 쉽잖아요. 그죠? Q를 갖다가 대주면 되니까. 근데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대칭성에 의해서, 링에 의해서 이게 X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3차원 적분, 이게 이제 전화분포는 이제 1차원인데, 이제 실제 제대로 구할 때는 뭐냐면 2차원 적분 해야 되겠죠. 그죠? YZ 각 성분에서 이제 구해야 되니까. 나중에 다시 구할 거예요. 훨씬 더 복잡한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XYZ 좌표계만 구하는데, 실제로 이제 더 유용한 게 뭐냐면, 이 같은 경우는 세타에서 자른 게 있죠. 그죠? 이게 이제 D 세타, R, D 세타에서 길이를 갖다가 원을 갖다가 얘기해서 쪼갠 거 있잖아요. 그죠? R 세타 좌표계를 많이 쓰기도 하고, 2차원에서 R 세타를 많이 쓰고, 이래 같은 원에서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R 세타 파이 좌표계 구면 좌표계를 많이 써요. 이와 같은 이제 대칭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쉽게 푸는 게 또 가우스 법칙이라고 이제 2장의 정무 제목으로 제가 정한 거죠. 그죠? 지금 연속적인 전화분포에 의한 전기장을 계산할 때 가우스 법칙을 어떻게 적용시킬지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자기 이론에서 전기장의 가우스 이론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구실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다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x가 a보다 훨씬 작아질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무슨 얘기냐면 요 q가 아니고 요 p점이 이렇게 점점 접근해서 이 정도 하는 거예요. 물론 x가 제로가 되면 그죠? 요 식에서 x가 제로가 되면 요 가운데 점에서 전기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가운데 점에서는 요 dq에 의해서는 이쪽에 이제 아래쪽에 생기겠죠. 그죠? 이 부분에서 전기장은 이쪽에 생길 거고 아래 부분에서 전기장이 이쪽에 생길 거고 쉽게 말해서 이렇게 둥글게 놓여있는 가운데 부분에서 전기장은 대칭성에 의해서 이쪽 부분에 의해서는 전기장이 이쪽이고 그죠? 이쪽 부분에 의해서는 전기장이 이쪽이고 이쪽 부분은 아래쪽이고 이쪽 부분에 의해서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전기장을 다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고르게로 원파이기 때문에 이거 다 더하면 얼마죠? 벡터? 이 부분 되면 제로죠. 그죠? 이 부분 제로. 결국은 이 부분에서 전기장이 제로가 되겠죠. 그죠? x가 제로면 전기장도 제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x가 살짝 벗어난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이제 x가 a보다 훨씬 적죠. 그죠? x가 a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이 식에서 x를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a의 2분의 3승이니까 a 3승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그때는 식이 이와 같은 식으로 이 식이 이렇게 돼 보세요. 여러분들 이퀄에다가 이렇게 되면 거의 같다는 뜻이죠. 그죠? 이게 이제 식이 좀 틀렸어요. 완벽하게 같을 수는 없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3-3 균일한 원판 전화 이해한거. 이게 이제 원판이니까 이제 디스크죠, 그죠? 디스크는 이게 이제 우리가 1차원으로 나눠야 되거든요. 1차원. 그러니까 원을 갖다가 1차원으로 나누는 방법은 이걸 갖다가 수많은 원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죠? 트랙에 따라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반지름이 R이고, 그죠? 반지름이 R이고, 폭이 DR이고, DR인 이런 링이 있을 때, 요 링의 면적은 어떻게 구하느냐? 요 둘에 2파이 R에, 그죠? 요 폭을 갖다가 곱한 거하고 똑같죠, 그죠? 이 폭이 아주 좁으면은, DR이 아주 작으면, 그죠? 그럴 때, 2파이 R DR을 갖다가 계속해서 더 나가는데, 요 R이 0부터 R까지 하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기 이제 2파이에 R의 DR이고, 그죠? 0부터 R까지 하면 여기 이제 계산하면은 2분의 R 제곱이죠, 그죠? 그래서 파이 R 제곱이 뭐냐? 반지름이 R이 이와 같은 원의 면적을 구했죠, 그죠? 무슨 얘기냐면은 1차원 요 링들을 다 합치면 뭐가 되느냐? 디스크가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링으로 계산하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링.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앞에 있어, 그죠? 앞에서 링을 이미 계산했잖아요. 링. 요 링을 그대로 갖다 쓰면 돼. 링에서 반지름이 A고, 그죠? 반지름이 A고, 거리가 X만큼 떨어져 있어. X만큼 떨어져 있고, 그죠? 반지름이 지금 A예요. A. 예, 이 링이죠, 그죠? 이 부분을 갖다 이렇게 링에 의한 걸 포함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대로 갖다 쓸게요. 지금 이거를 삼성의 KXQ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DQ고, 그죠? K고, X제곱, A제곱, 2분의 삼성이고, 그죠? X가 EX였죠, 그죠? 링 ES. 여기서 조금 조심을 해야 돼요. 무슨 조심을 해야 되느냐? 그냥 단순하게 될 수는 없어요, 이걸. 지금 DQ가 지금 X에 대한 게 뭐냐면 지금 요 A가 점점 커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반지름 R을 바꿔놓고 그래서 이게 X제곱 R제곱의 2분의 3승이 될 거고, 그죠? 지금 A를 갖다가 R을 바꾸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 DQ를 갖다 계산해야 되는데, 요 DQ 요 부분이 이제 전화 분포. 자, 그 다음에 이제 DQ를 계산해야 되려면은 요 면적, 요 2차원에서 쪼갠 요 면적이죠, 그죠? 쪼갠 요 면적, A를 갖다 쪼갠 면적에다가 시그마를 해줘야 되는, 이게 가장 중요하죠. 2차원이니까. 우리가 이제 미리 얘기했듯이. 그러면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쪼개고 나서 다시 바로 그 자리에서 적분하세요. 자, 이걸 갖다 거꾸로 적분하면, 적분. 그러면 DQ로 다 되니까 전체 전압 Q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시그마는 뭐냐면, 지금 원판이 있고, 원판에 균이라다 했죠, 그죠? 균이란 전압밀도를 했기 때문에 시그마를 그대로 넣을 거고, 그죠? DA가 될 거예요. 시그마, DA는 뭐죠? 원판의 면적이죠. 그래서 이게 파이 R 제곱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적을게 시그마는 전체 전압 Q를 갖다가 파이 R 제곱으로 이제 적을 수가 있겠죠, 그죠? 물론 여기서 전체 전압 Q는 안 나와 있고, 그죠? 그냥 시그마만 나와 있죠, 그죠? 전체 전압 Q는 시그마의 파이 R 제곱. 보통 경우에는 이제 표준 전압밀도보다는 Q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전체 전압 Q가 이 표면에 고르게, 이 표면에 고르게 이제 분포한다. 일반적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면적을 계산하는 거. 면적을 계산하는 게 금방 했죠, 그죠? 여기에 DA잖아요. 쪼갠 면적. 시그마의 DA, DQ는 시그마의 DA, 2파이 R의 DR. 쪼갠 요 면적이죠, 그죠? 금방 제가 이 원의 면적을 구하는 걸 갖다가 금방 했잖아요, 그죠? 이게 쪼갠 거.
그래서 DQ는 2파이 시그마 R의 DR이에요. 이 DQ가 2파이 시그마 2파이 R DR. 요 식이 주어지죠. 그죠? 그래서 DEX는 요 부분이 한 거예요. 이제 이게 DEX가 되겠죠. 그죠? 쪼갠 거. 이 링에 의한 거. 링에 의한 EX. 이 링에서도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 아까 말한 대로 전부 다 이 X방향만 존재한다죠. 이 링에서 중심에서 X만큼 늘어지는 데서 전기장이. 그래서 DEX는 뭐냐면 이 값이 되겠죠. 그죠? 이 값을 그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전체 다 적분한 거. 그러면 이제 2파이 x k 파이 시그마는 상수죠. 그죠? 상수로 튀어놓을 거고 맨 마지막에 남는 게 이제 이것만 남는 거겠죠. r의 dr에 x제곱 플러스 r제곱에 2분의 3승. 그 다음에 이제 r은 어디서 어디까지냐? 요 제로부터 반지름 r까지 구하는 거죠. 그죠? 이제 이거 적분하는 거예요. 이거 적분. 물론 이제 이 식에서는 이제 2를 갖다가 여기 집어넣었네요. 2를 집어넣어.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을 푸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순수한 적분 시력이죠. 그죠? 일반적으로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쉽게 푸는 방법은 뭐로 놓냐면은 r제곱, x제곱을 갖다 이 같은 경우는 그냥 y를 놓고 풀면 이제 이 같은 식으로 r제곱 플러스 x제곱을 갖다가 새로운 변수 이 y 상관없어요. 그냥 이걸 갖다가 y로 넣으면 양쪽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r의 dr이 dy가 되죠. 그죠? 변수 변환하는 거. 그럼 이제 이 r의 dr이 이게 이제 dy가 될 거고, r의 식은 뭐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지금 y니까 y의 2분의 3승이죠. 그죠? 그래서 y의 마이너스 2분의 3승분의 그 다음에 dy 적분이죠. 그죠? 이거예요. y는 뭐냐? 여기서 이제 y가 이 값이니까 제로 이하면 얼마냐? 제로 이하면 지금 제로이 이제 x제곱이 되겠죠. 그죠? r에 대해 제로 이하면 지금 r이 0부터 r까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r이 이제 r제곱이니까 r제곱에 x제곱이 되겠죠. 요 r에 대한 적분이 y에 대한 적분으로 바뀌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쉽잖아요. y의 마이너스 2분의 3승. y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이 적분하면 1 더하면 y의 마이너스 2분의 1일 거고, 그죠? 이걸 나누면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 그래서 되고 이제 시작점은 이제 제로니까 이제 이게 x제곱이 되겠죠. 그죠? x제곱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r제곱. 그러면 이제 이게 마이너스 2t 나오니까 요 x부터 제곱하면 2파이 k x의 시그마 x 제곱이면 이거만 넣으면 제곱이면 y의 지금 y의 2분의 1승이 x제곱을 되니까 x분의 1 되겠고, 그죠?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거 제곱이면 루트 x제곱 플러스 r제곱 요 식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죠? 1이 되겠죠. 요 식이 되겠죠. 그죠? 이거는 이제 순전히 여러분들 적분 실력이에요. 적분 푸는 거 한번 해보세요. 이건 뭐 적분이 그리 어려운 건 아니니까 변수 변수 치환을 해서 푸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꼼수하기 가장 기본 적분은 가장 기본이죠. 그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적분이 가장 이
계산해서 이런 걸 하는 걸 오히려 고등학교 때 그렇게 많이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한데, 근데 너무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좀 아는 습관이 있는데 해보면 쉬운 건 뭐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자, 이 문제에서 이제 x가 만약에 제로를 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요 P점이 이렇게 점점점점 접근하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면, 그래서 지금 이제 x 이렇게 되고 x 여기다 곱해지는 거예요. 곱해지면 지금 여기 이 식이 가지고 있는데, 잠깐만요. x까지 여기 이제 곱해지면은 이제 이 식이 되겠죠. 그죠? 1 마이너스 이렇게 쭉 될 거예요. 이 식에서 만약에 x가 제로로 가면 이 값은 제로가 되겠죠. 그죠? 남는 거 2파이 k 시그마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k가 뭐냐? k가 이제 쿨롱 상수인데 이게 이제 4파이 입실론 제로분 1이거든요. 예, k가 4파이 입실론 제로분 1이기 때문에 2파이 4파이 없어 2가 되고, 그죠? 입실론 제로가 되고 시그마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디스크가 있는데 디스크의 표면 x가 제로니 표면이죠. 그죠? 표면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는 2파이 시그마의 입실론 제로 시그마 되겠죠. 가까이 가게 되면 이 크기에 상관없이 물론 이제 이게 디스크가 크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어떤 시그마로 대전된 전압밀도 시그마가 대전된 원판 포면에서의 전기장 세기, 이게 이제 이거 많이 써요. 이게 이제 가우스 법칙에서 나올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같은 경우는 링에서, 그죠? 점에서 링을 했고, 그죠? 단점에서 링을 했고, 링을 갖다 더한 원판까지 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놓을 게 뭐죠? 원판에서 2차원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차원 적분. 3차원 적분을 갖다 했는데, 3차원 적분을 지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가우스 법칙을 바로 적용시켜서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빠졌네. 이건 이제, 2차원 적분, 여기까지는 적분이 되는데, 실제로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적분을 못해요. 2차원 적분까지 이제 대칭성에 의해서 한 점에서만 이렇게 해서, 요 중심축에서, 그죠? 중심축에서 x만큼 떨어진 이 점에서만 계산이 가능하지, 중심축을 벗어난 이런 점이 있죠, 그죠? 이런 점은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다 쪼개갖고 하나하나 다 계산해야 되거든요. 이걸 슈퍼컴퓨터 써야 된다고. 이렇게 되면 이 간단한 적분도 슈퍼컴은 아닐지 몰라도, 그죠? 다 쪼개갖고, 그죠? 다 하나하나 쪼개갖고 한 점에 대해서 다 계산해서 다 대줘야 돼. 물론 이제 쪼개는 개수가 많으면 계산이 정확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슈퍼컴퓨터가 원래 이제 제일 많이 이용됐던 게 뭐냐면, 복잡한 구조에서 이와 같은 해석은 공식으로든지 간단하게 적분이 이게 이제 할 수가 없어요. 함수로 나타낼 수가 없고, 하나하나 무식하게, 그죠? 다 쪼개갖고 한 점에 의해서 다 계산을 하고 나서 다 적분할 수밖에 없어요. 3차원이기 때문에 구조도 복잡하지, 계산이 이제 이게 또 벡터니까 3개로 또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X성분, Y성분, Z성분, 각 성분별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식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계산 개수도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슈퍼컴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복잡한 구조에서.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에서 유치역학은 이렇게 이제 완벽하게 또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미분 방정식으로서 또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 같은 계산은 슈퍼컴을 이용하지 않고는 계산이 불가능해요. 인간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유일하게 이 같은 경우는 적분이 되니까 다행인데, 이 식 있죠, 그죠? 방금 한 이 식. 또 특별한 경우는 또 적분이 또 아예 안 된다고요. 제일 쉬운 얘기 이거죠. 루트 r제곱 플러스 x제곱의 dx. 이거 여러분들이 계산이 가능하냐? 계산 못하죠, 그죠? 바로 적분 안 되죠. 다 특별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적분을 배우지만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풀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공학 문제에서. 1%도 안 될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뭐, 보면은. 물론 이제 시험 문제는 풀리는 문제에 대해서 그죠? 이와 같은 시험을 보지만 실제 이제 현장에 가면은 이 계산 못하는 게 문제가 대부분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용 프로그램으로서 이와 같은 전기적 자기장이라든지 그런 계산들 프로그램들이 상용 툴들이 있어요. 프로그램을 다 짜서 하기는 너무 또 복잡하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은 이제 수억 대에서 수천만 원 이렇게 값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이걸 복잡으로 계산을 갖다가 이와 같은 복잡한 계산을 여러분들이 미분적분을 통해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미분적분을 통해서 이와 같은 계산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감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아날로그적인 감을 생기는데 그 감이 있어야 디지털적으로 그죠? 그런 프로그램 상용 프로그램을 썼을 때 놓은 결과값 있잖아요. 그죠? 결과값. 이 결과값을 갖다가 해석이 가능하다. 이게 맞다 틀리다. 아, 이거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변형시켜야 될지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감들을 있잖아요. 그죠? 키우기 위해서는 이 적분을 갖다가 반드시 또 해봐야 된다. 그 적분을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복잡한 계산 이거 아무리 잘해도 컴퓨터 계산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여러분들이 매스매티카나 매트릭 같은 거, 그 상용 프로그램을 갖다가 아마 전공 가면 쓸 건데, 훨씬 더 컴퓨터 계산도 적분 잘하거든요. 여러분들보다. 계산 절대 틀리지 않고, 어떠한 계산도 다 해요. 컴퓨터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뭐죠? 모든 적분 공식 있잖아요. 그죠? 수백만 건에 의한 적분을 갖다가, 안 되는 적분도 다 공식에 의해서 다 푸는 걸 갖다가 슈퍼컴을 갖고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적분 훨씬 잘해요. 근데 프로그램들이 할 수 없는 게 뭐냐? 이와 같은 문제를 갖다가 셋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공학에서 이 문제를 갖다가 만드는 거예요.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를 갖다가. 해결을, 이제 문제보다는 과제를 만드는 거죠. 그죠? 내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미분적분을 가장 기본 그 툴만 이렇게 이제 익숙해지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가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이제 이게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한번 도입되는 개념이 뭐냐면은 전기선속, 일렉트릭 플럭스예요. 플럭스. 전기선속이라고 이러죠. 일렉트릭 플럭스. 일렉트릭 플럭스도 있을 수 있고, 마그네틱 플럭스도 되겠죠. 마그네틱. 이건 뭐냐면은 자기 선속이 되겠죠. 실제로 이제 전기 선속보다는 자기 선속이 훨씬 더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말하는 이제 자기장의 세기.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뭐가 있냐면은 가우스가 있고, 테슬라가 있어요. 미리 이제 얘기하는 건데, 1테슬라는 10의 4승 가우스예요. 테슬라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죠, 그죠? 가우스는 여러분들이 수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 알 건데, 수학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수학자 중에 한 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하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왜냐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근대 수학의 모든 식을 갖다 가우스가 다 정립을 했거든요. 사실상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우스가, 자기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단위로서 이제 가우스라는 단위를 썼고, 옛날에는 전부 다 뭐냐면 가우스 단위를 쓰다가 지금은 가우스 단위를 아예 안 써요. 이 독일 사람이거든요. 테슬라는 이제 어디죠? 보스니아 유고인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아 그쪽 동네 크로아티아인가 뭐 여튼간에 동유럽 쪽에 미국 사람이거든요. 테슬라는 이민 온 사람인데 여러분 나름대로 테슬라 자동차 죠 그죠? 전기에서. 그럴 때 이제 이 테슬라를 단위를 쓰는데 이게 이제 자기장의 세기로서 이제 지구 자기장이 한 1가우스 좀 안 돼요. 여러분 알아서 지구 자기장 있잖아요. 그죠? 1가우스 이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자석 중에 좀 센 자석이 있죠. 저기 한 수백 가우스 정도 되고, 자, 1테슬라는 10,000가우스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센 자기장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병원에서는 MRI 장치의 이제 자기장이 세기죠.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테슬라 가우스가 자기장이 세기가 아니고 실제로는 뭐냐면은 자기 선속
밀도예요. 실제로는. 밀도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자기장의 세기를 표시를 하죠. 자기장의 세기하고 자기 선속의 밀도는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뭐 그런 것보다는 그냥 자기장의 세기는 가우스 테슬라 정도 알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선속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된다. 자, 전기 선속은 뭐냐? 선속부터 따지면 단위 면적다 이 어떤 면이 있고, 여기를 갖다가 전기장이 지나가는데 이 전기장의 세기를 갖다가 비례하는 값, 통과하는 이제 전기선, 이게 개수가 많으면 그죠? 세지겠죠. 그죠? 이거보다는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쉬울 거예요. 어떤 면이 있는데 이 면에 햇빛이 와닿을 때, 그죠? 와닿는 햇빛의 양을 갖다가 생각하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 전기장의 세기, 그러니까 세기에다가 면적을 곱해준 게 파이를 적어요. 파이. 전기장은 파이고, 그죠? 자기장은 파이 B가 되겠죠. 그죠? 자, 파이 B를 갖다가, 파이 E를 갖다가 하는 거는 그냥 전기장의 세기에다가 요 면적을 갖다 곱해줘. 수직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수직이 아닌 경우는 저걸 잡으죠. 그죠? 이렇게 이제 비스듬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를 통과하는 전기선. 그러면 이제 어떠한 면이 있고, 그죠? 면이 있고, 이렇게 수직으로 통과할 때는 그냥 E 곱하기 A가 될 건데, 이게 이제 이와 같은 비스듬하게 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전기장이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럼 이제 면적에다가 E를 곱하는 게 맞지만, 여기에다 뭘 곱하지 않아야 되느냐? 코사인 세타에서, 여러분들이 그 3천, 그 기하 벡터에서, 여러분 기하 벡터 지금 잘 안 하죠, 그죠? 기하 벡터에서 보면 이게 이제 파이 E가 돼요. 그림자 면적이라 하거든요. 그림자 면적. 이게 이제 노멀에서 이렇게 식으로.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이걸 갖다가 이렇게 표현해요. 공학에서는. 전기장의 방향은 E죠. 그죠? 전기장 방향이 E고, 그 다음에 요 맨 있죠. 그죠? 맨 벡터가 존재하는데, 이 맨 벡터는 뭐냐? 이 맨 벡터는 이쪽 방향. 이 맨의 수직인 벡터. 그래서 E.dA로 나타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다시피 E에다가 A에다가 코사인 세타 E하고, 그죠? E하고 A가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 전기장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죠? 맨 벡터는 이렇게 되면 서로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은 반대죠, 그죠? 그럼 이게 값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파이. 그래서 어떠한 맨이 있을 때, 요 맨 벡터에 들어오는 거는 파이가 마이너스. 이렇게 나가는 쪽이면은 파이는 요 맨 벡터에서 플러스 나가면, 들어오고 나가고, 그죠? 들어오는 전기장은 마이너스, 나가는 거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 맨이 이렇게 고를 때는 이렇게 팽팽하면 이제 문제가 아닌데, 얘같이 맨이 이렇게 쭈글쭈글한 맨이 이렇게 놓여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전기장이 이렇게 막 통과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기장이 이렇게 통과하는 거예요. 겹치면 안 된다 했죠. 그죠? 전기장은. 이런 식으로 막 대놨으면. 그러면 이제 요 맨을 통과하는, 요 전체 맨을 통과하는 전기 순속을 계산한다. 그럼 이제 다 쪼개겠죠. 그죠? 다 쪼갤 거예요. 이걸 쪼개는 걸 갖다가 DA를 할 거고, 그죠? 요 맨의 벡터에서 맨 벡터 존재를 하겠죠. 그죠? 쪼개면은 맨이 이렇게 구불구불해도, 이렇게 구불구불 하더라도, 손가락을 예를 들어 같으면, 여러분들이 손가락, 요 맨에 수직인 거 있겠죠. 그죠? 요 맨에 수직인 거. 여기서 이렇게 될 거고, 그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수직인 맨. 여기는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이렇게 될 거고, 그죠? 수직인 맨이 될 거예요. 쪼개고, 그럼 요 맨이 DA가 될 거고, 여기서의 전기장의 세기를 갖다가 E라면 통과하는 전기장이 있겠죠. 그죠? 그 부분. 아주 짧게 쪼개면 여기 통과하는 전기장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죠? 전기장 이제 하나만 정의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전기장. 그럼 이게 이제 D 파이 E가 되겠죠. 그죠? 내적이니까. 벡터 내적하면은 코사인 세타니까. 그죠?
이걸 다 더하면 뭐냐면 이 전체적인 토탈 전기 선속이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거죠, 그죠? 적분한 거, 전체 다 적분한 거. I. 채용전개가 이것만 명심하면 돼요. 이것만. 이건 뭐냐? 여기서 보다시피 이 그림을 갖다가, 그죠? 다 쪼개고, 이제 조금 것 중에서 이제 뒤에가 있겠죠, 그죠? 요 맨에. 보통 이제 이 맨이 있으면 요 맨에 대해서, 요 맨에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그죠? 바깥쪽으로 이제 이쪽을 갖다가 A를 잡아요. 이 맨에 이렇게. 꺾이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빠져나가는 게 전기장이 될 거고, 그 두 개를 갖다가 내적해서 다 더하면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요 맨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전기장. 이건 이제 발산하는 걸예요. 이게 발산. 이걸 갖다가 발산하니까 이제 다이버전트라죠. 그죠? 다이버지 하는 요 전기선속을 갖다가 계산하는 식이에요. 잠깐 쉬었다 올게요.